여러분, 잠깐만요. 핸드폰 내려놓지 마시고 바로 근처에 있는 거울 하나 가져오세요. 없으시면 핸드폰 카메라 셀카 모드로 켜두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운동 방법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 추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입안에 있는 혀, 딱 그것 하나로 지금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혀를 보면 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혀를 보고 환자의 장기 상태를 판단해왔고,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혀의 상태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 안에서 생기는 변화들이 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CT 찍기 전에 우리 몸이 먼저 혀를 통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혓바닥 신호 3가지를 짚어드리고, 마지막에는 혀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매일 아침 양치하기 전에 거울 보는 습관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혀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먼저 혀가 왜 건강의 신호등이 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혀는 수천 개의 미세혈관과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위장, 간, 심장, 폐, 신장 같은 우리 몸 핵심 장기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내부 장기 어딘가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혀의 색깔, 표면의 상태, 두께, 모양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설진이라고 부릅니다. 맥을 짚는 것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진단 방법 중 하나예요. 수백 년 된 한의학 교과서에도 혀를 보면 오장육부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결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혀 색깔이 창백하면 빈혈을, 혀가 지나치게 붉고 매끄러우면 비타민 결핍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혀의 특정 패턴에 백태가 끼면 소화기 이상을 의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연한 분홍빛에 표면이 고르고 얇은 흰색 코팅이 살짝 덮여 있으며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혀의 색깔입니다. 혀가 비정상적으로 하얗거나 반대로 너무 짙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띠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혀가 지나치게 창백하거나 하얗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빈혈이 있거나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일 때 나타납니다. 60대 이후에 갑자기 혀가 하얘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혀 전체가 선명한 빨간색이나 딸기색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체내에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 초기에도 이런 색이 나타나고요. 만약 혀가 빨갛고 표면이 반질반질하게 매끄러워졌다면 이건 비타민 B10이나 엽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 혹은 자가 면역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가장 주의해야 할 색은 보라색 혹은 청보라색입니다. 혀에 보라색 빛이 돈다는 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입니다. 심장이나 폐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이런 색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흰 반점이나 두껍고 노란 백태가 군데군데 끼어 있다면 소화기 개통, 특히 위나 장에 만성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화가 계속 안 되고 더부룩하셨다면 이 신호와 함께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번엔 혀 가장자리를 보세요. 혀의 양쪽 옆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 파여 있거나 마치 이빨이 눌러서 생긴 듯한 자국이 물결 모양으로 나 있지 않으신가요? 이걸 치은, 즉 이빨 자국이라고 부릅니다. 혀가 부어서 이 사이에 눌리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비위가 허하다, 즉 소화기관과 면역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체내에 수분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몸이 붓는 상태 혹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있을 때 혀가 부으면서 이런 자국이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로감, 체중 증가, 변비, 추위를 잘 타는 증상과 함께 이런 치은이 나타난다면 갑상선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식후에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도 이 치은이 잘 생깁니다.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몸이 이제 좀 쉬어달라고 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혀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혀가 갈라져 있거나 마치 지도처럼 군데군데 무늬가 생겨 있거나 혀를 움직일 때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혀 표면에 깊은 균열이 생기는 걸 열문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몸속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 쉽게 말해 만성적인 탈수 또는 영양 결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 아연, 철분이 오랫동안 부족했을 때 혀 표면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혀가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입안이 건조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혈당 조절 이상, 즉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한 시기,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요. 혀 표면이 지도 모양처럼 군데군데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지도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만약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하얗게 두꺼워지거나 빨갛게 변하고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구강 점막의 이상 변화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강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신호들을 알았으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시기 전 거울 앞에서 혀를 30초 동안 관찰하세요. 색깔은 어떤지, 가장자리에 자국이 생겼는지, 표면이 갈라지거나 백태가 심하진 않은지, 이게 전부입니다. 매일 보다 보면 어느 날 오늘은 뭔가 다르다 싶은 날이 생겨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잡아채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백태는 세균과 독소의 집합소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는 것보다 전용 혀 클리너로 앞에서 뒤로 부드럽게 3번에서 5번 긁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세게 하면 혀 점막이 손상되니 가볍게 해주세요.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혀가 건조하면 세균이 증식하고 백태가 두꺼워집니다. 하루 물 1.5리터, 식사 전후에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혀 건강에도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혀의 이상 신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정보이지 진단이 아닙니다. 전문의의 소견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혀를 내밀어 보셨나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내부 장기의 창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큰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톱으로 보는 건강 신호를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